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처증, 의부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보면은 의처증, 의부증으로 인해서 부부 갈등이 너무나 심각하고 가정 불화가 심각한 가정들이 꽤 있죠. 배우자의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상대방을 너무나 의심하고 상대방을 몰아붙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도무지 살 수가 없죠. 의처증, 의부증의 원인은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죠. 배우자의 불륜을 목격했다든가, 어떤 배우자가 같은 불륜 사실 때문에 너무나 그 상대방을 의심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사람마다 그 의처증, 의부증의 이유는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의처증, 의부증의 근본 원인, 근본 뿌리는 어린 시절에 애정 결핍에 있다고 봅니다. 이건 모든 심리학자들이 의견 일치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프로이드도 얘기했듯이, 프로이드가 정신분석 이론을 창시했었잖아요. 이런 프로이드도 말씀했듯이 어린 시절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결정적으로 최고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근데 이 어린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게 부모로부터 애정을, 사랑을 듬뿍 받아먹고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사람의 정신이 건강하고 정신이 발달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건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신체 건강을 위해서는 엄마의 젖도 많이 먹어야 되고 우유도 많이 먹어야 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야겠죠. 그래서 신체 성장과 신체 발육을 위해서 그게 필요하고, 정신 건강과 정신 발달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먹고 성장해야만이 정신이 건강하고 정신이 발달되는 겁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먹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 애정이 굶주린 사람은 의처증, 의부증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의처증, 의부증이 있는 사람들은 애정이 굶주렸기 때문에 자꾸 상대방에게서 그 부족한 애정을 충족하는 욕구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에서 너무나 강력해집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목이 마를 때가 있죠. 갈증이 심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무엇을 찾게 됩니까? 물을 찾게 되죠. 수분을 찾게 되죠.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셔야만이 갈증이 해결되겠죠. 그러면 물 마실 생각이 없겠죠. 근데 이 목이 마르서 갈증이 심한데 그냥 시간이 흐르면, 세월이 흐르면 갈증이 없어질까요? 그건 아니죠. 이건 시한이 없어요. 물을 충분히 마셔서 갈증이 해결될 때까지 물을 찾듯이, 부족한 애정에 굶주린 사람, 애정에 목마른 사람은 애정이 충족될 때까지 물을 찾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찾게 되는 겁니다. 물을 찾게 되죠. 이제 갈증이 심한 사람이. 이건 시한이 없어요. 어린 시절이 언제인데 이 사람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그거 옛날 수십 년 전 얘기인데 무슨 소리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한 애정을 끝까지 충족하려는 무의식 욕구가 강력하게 작동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어린 시절에, 어린아이가 이제 점점 커가죠. 그래서 이제 이성에 눈을 뜨는 시기가 오죠. 그러면은 어떤 이성이, 상대방이 자기에게 잘해주면은 자기도 모르게 쉽게 그게 빨려들어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에서 그런 겁니다. 자기를 잘해주고 자기에게 관심을 보여주니까 자기는 너무 좋으니까 그 사람에게 끌려 들어가는 거죠. 그 무의식의 그 애정을 충족하는 욕구 때문에 본인 의식은 몰라요.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집착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죠. 너무나 막 자기에게 집착을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헤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 애정 결핍이 있는 사람은 이 배신감에 치를 떨고 너무나 또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은 너무 부담스럽고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애정 결핍에 신음하는 분들은 연애도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연애도 잘 못해요. 근데 이런 분이 어쩌다가 이제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결혼을 하면은 자기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어요. 무의식에서
그 배우자에게 자기 부족한 애정을 충족하는 무의식의 욕구가 크게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사랑을, 애정을 끊임없이 요구해요. 근데 그 배우자 상대방이 이 사람과는 다르게 어린 시절에 아주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에서 성장했고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먹고 성장한 사람이라면은 그 부족한 배우자 상대방에게 줄 애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주지요. 근데 애정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아요. 영원히 미천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 아니잖아요. 주고 계속하면 미천이 떨어져요.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정에 굶주린 사람은 계속 그걸 추구하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지치고 너무나 부담이 되고 상대방하고 서로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애정이 없는 사람은 왜 애정을 주지 않느냐고 이게 계속 요구하게 되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말로 직접 나에게 사랑하려라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닌데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애정이 굶주린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작정하고 자기 일부러 작정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에서 애정을 갈망하는 그 언행을 하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상대방에게 막 미워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돼요. 말도 그렇게 하고. 그럼 상대방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따져보자면 따져봐도 그게 없잖아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괜히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갈등이 심해지고 그 한쪽 상대방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이게 지독하거든요. 아주 죽을 맛이 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처증, 의부증은 근본 원인은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애정 결핍에 신음하는 분들은 그 사람의 무의식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주인이 애정에 지금 목말라 있는데 배우자인 저 사람이, 저 남자가, 저 여자가 우리 주인이 너무 애정에 목마른데 애정을 지금 다 충족해 주니까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계속 받아먹으려는 그런 욕구가 발동해서 그런 언행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계속 주다 보면 이게 통일하고 미천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더 이상 줄 게 없으면 이 애정에 겹힌 사람은 상대방에게 불만이 더 쌓이게 되고 그러게 돼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의 무의식에서 이 우리 주인을 사랑을 주고 우리 주인이 이거 없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데 이 우리 주인을 지켜주고 살려주는 이 배우자의 애정을 다른 누가 뺏어갈까 봐서 상대방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배우자가 누구하고 조금만 좋은 사이인 것처럼 너무나 친절한 것만 봐도 이거 보통 사이가 아닌데 내 와이프하고 이 남자가 어떤 사이일까? 우리 남편하고 저 여자가 어떤 사이일까? 상대방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의심이 작죠. 근데 우리가 눈덩이가 계속 굴리면 산더미가 커지듯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무의식에서 자기 놈이 거기에 빨려들어요. 그래서 의심을 나가가지고 의심이 산더미가 커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통제 불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상대방의 모든 말과 행동이 의심투성이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삼류, 사류 소설을 써요. 내 남편하고 저 여자하고 지금 어떨 것이다. 내 마누라하고 저 남하고 어떨 것이다 고 혼자 소설을 쓰고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계속 그 상상 속에 살다 보니까 자기는 사실로 믿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사이가 이제 갈등이 심해지고 엄청나게 부부싸움이 심해지는 거죠. 이건 도무지 아주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 속된 말로 죽어 미칠 일입니다. 진짜. 어떤 말과 행동에도 통하지가 않아요. 자기 멋대로만 그냥 무조건 상대방을 의심하는 말과 행동만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이것은 근본 뿌리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단순히 배우자에게 부정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따져가지고 그런 일이 없었단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당신만이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게 해봤자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처증, 의부증으로 신음하는 부부들은 체면을 해서 과거로 돌아가야 됩니다. 과거에서 어린 시절의 상처를 찾아서 그걸 치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너무 애롭고 슬프고 부모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가정 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속병을 먹고 살기 바빠서 애들을 충분히 사랑하고 보호해줄 그런 여유가 없었다든가, 또는 맞벌이 부부여서 남에게 맡겼는데 아이를 대신 맡아서 양육하는 사람이 따뜻한 사랑과 애정을 충분히 아이한테 주지 못했다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사람이 애정에 굶주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체면 속에 들어가서 과거에 상처받은 그 애정에 굶주린 이 내담자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사랑을 듬뿍 심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여러 가지 치유 작업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게 상처보다 내면아이거든요. 어린 내면아이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언제나 지켜준다고 말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 애정을 많이 충족시켜주는 등등 여러 가지 심리 작업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직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미혼이신 분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굉장히 신중하셔야 돼요. 물론 배우자의 현재 상태, 현재 스펙도 물론 중요해요.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될 사람의 성장 환경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배우자 될 사람의 어린 시절에 평화로운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성장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했느냐. 현재 스펙은 너무나 훌륭하고 사회적으로 선망이 되는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린 시절에 애정에 결핍되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본의 아니게 성격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 삐뚤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이 의처증 의구증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린 시절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들이 100%가 다 의처증 의구증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성격 문제가 있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평화롭고 행복하고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아먹고 성장한 사람보다 의처증 의구증 확률이 엄청 높고요. 그리고 성격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 특히 이제 며느리감, 사위감을 고르실 때도 현재 그 사람의 스펙, 그 사람의 남들이 우러러보는 직업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대로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의 성장 환경, 이런 가정 환경,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